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놓쳐버린 기회들, 당신이 겪었던 불공평함들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지도 못한 채 수년 동안 당신을 서서히 끌어내려온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자신의 내면의 어둠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망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운명을 탓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조용히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리는 결정, 선택하는 직업, 맺는 관계 모두 자유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칼 융의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실은 완전히 다르고 충격적인 차원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짜증나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항상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될까요? 성공 직전에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은 가장 끔찍한 두려움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꾸만 되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유명하고도 인상적인 말이 등장합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조용히 파괴하는 숨겨진 메커니즘의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의 의식, 즉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은 사실 수면 위 빙산의 아주 작고 연약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진정한 지배자, 거대한 덩어리는 수면 아래 깊숙이 자리 잡은 어둡고 깊은 무의식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적이나 경제 위기 혹은 불운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 세계, 즉 당신이 무시하고 억누르고 필사적으로 마주하기를 피해온 거대한 덩어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 만들어내는 충돌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면의 어두운 면과 화해하지 못하며 어린 시절부터 영혼에 깊이 뿌리내린 자동적인 반응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트라우마와 억압된 감정의 꼭두각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고통을 겪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자문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질문은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이 장면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걸까? 일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각성을 촉구하는 신호입니다. 내면 세계를 탐구하지 않는 사람은 내면의 갈등이 외부 세계에 투영된 모습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혼돈을 비추는 거울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외부 세계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용기를 내어 내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그 침묵의 힘은 의식의 빛 아래 놓일 때 비로소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연극을 자각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을 대신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낯선 그림자, 당신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그 그림자와 맞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살아가는 삶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의식이 써내려간 악순환에 불과하며 당신은 그저 조연일 뿐입니다. 이 악순환의 가장 잔혹한 측면은 사람이 스스로 감옥의 창사를 만들고는 그 안에서 바깥 세상을 불의하다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칼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고통스럽지만 해방적인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창살이 실제적인 현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신념 체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방어 기제들이 성인이 된 당신을 얽매는 가장 큰 족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을 보호해 주었던 침묵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목구멍에 덩어리가 걸린 듯한 답답함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당신이 보여준 지나친 자기 희생은 마치 자석처럼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약점으로 변모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당신이 감수하는 작은 타협들, 무시해온 직감들,
그리고 억눌러 온 진정한 자아가 쌓여 만들어진 산사태와 같습니다. 사회는 거대한 연극 무대와 다를 바 없으며 우리가 그 무대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배우처럼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사회적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는데, 이는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개인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인위적인 성격, 즉 수용과 수능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실 페르소나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배우가 무대에 오를 때 입는 의상처럼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의 가혹한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계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조용히 파괴하는 큰 비극은 가면이 얼굴에 달라붙어 그것을 진정한 정체성으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직장에서는 가장 성공적이고 규율 있는 직원, 집에서는 가장 헌신적인 부모, 사회생활에서는 항상 명랑하고 근심 없는 사람이라는 역할 사이를 오가며 가면 아래 숨겨진 진정한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느끼고 왜 지쳐 있는지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수능주의자 또는 착한 사람으로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타협할 때마다 그 가면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고 영혼의 자유는 더욱 제한됩니다. 사랑과 인정, 수용을 갈망하며 만들어낸 지나친 수능과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끝없는 모습은 사실 진정한 자아에 대한 조용한 살인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가면과 지나치게 동일시하고, 즉 거짓된 이미지에 사로잡히면 내면과 외면의 균형이 깨져 필연적으로 내면의 공허함, 깊은 무의미함,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완벽한 삶과 흠없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려 애쓰는 동안 억눌린 감정, 충족되지 못한 욕망, 침묵하는 외침은 내면에 계속 쌓여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사회에 보여주는 세련된 가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날 이미지가 전부라는 현대사회의 잘못된 생각은 페르소나를 감옥으로 만들어버렸고, 우리는 그 감옥의 벽을 스스로의 손으로 장식하며 자유로워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포기하고 타인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당신이 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타인이 쓴 각본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결국 당신 삶의 엑스트라로 전락하게 만들고, 이로 인한 실존적 고통은 어떤 외부적인 성공이나 찬사로도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불안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고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지금의 나일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침묵으로 돌아온다면 이미 당신의 페르소나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지나친 노력과 끊임없는 욕구는 미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원할 때 언제든 가면을 벗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가면을 계속 닫고 있는 한 내면의 나침반은 왜곡되고 인생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페르소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대신 희생양이 되는 것은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가장 정중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매일 아침 쓰는 가면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면, 그리고 이 심오한 여정을 통해 가면 너머의 진정한 자아를 만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의식 공동체에 참여하여 진정한 자아를 향한 여정을 함께 걸어보세요. 어떤 가면도 진실하고 생생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삶은 가면이 벗겨지고 자신이 전체의 일부임을 느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이 연극 무대에서 지친 배우로 남아 관객을 즐겁게 하려 애쓰지만 결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 무대 조명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오늘부터 당신 자신의 진실이라는 희미하지만 진실한 빛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면이 당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사회생활에서의 소통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공간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열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면은 결국 갑옷이 되어 당신을 자신과 삶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고 군중 속 외로운 그림자로 만들 것입니다. 가면 뒤 어둑한 복도를 지나 이제 우리는 칼융 심리학에서 가장 불안하고 어쩌면 가장 어두운 영역인 그림자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우리가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안에 원치 않는 부분들,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무의식 깊숙이 밀어넣은 억압된 야망, 수치스러운 질투, 억눌린 분노가 모두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선함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지만 그 기념비의 그림자는 우리 발밑에서 계속 자라나고 우리는 융의 독특한 관찰에 직면하게 됩니다. 깨달음은 빛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삶의 특정 시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느끼거나 타인의 성공이 당신을 숨겨진 공허함으로 끌어당긴다면 당신의 그림자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조용히 당신의 삶을 망치는 것은 당신에게 닥치는 불행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에 개입하는 내면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런 부분을 거부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지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엉뚱한 사람에게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그림자를 억누르는 데 쏟는 엄청난 에너지는 사실 우리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를 그림자를 숨기는 데 쓰면 남는 것은 창의성이 없고 지루하고 끊임없이 방어적인 삶뿐입니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설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이 어둠을 타인에게 투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품고 있지만 보기를 거부하는 추악한 면모를 주변 사람들에게서 보고 그들을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느끼는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반응은 사실 당신 내면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 안에 억눌린 부분에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인간일 뿐이며 이러한 반쪽짜리 인간 상태는 우리의 삶을 조종, 독성 관계, 그리고 끝없는 비난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조용히 삶을 파괴하는 이 메커니즘은 끊임없이 당신을 희생자의 역할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항상 외부에, 항상 다른 누군가이고 진짜 괴물은 당신 내면의 어두운 방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 방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괴물과 악수하고 그 에너지를 삶에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굳건함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도망치는 모든 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숨기는 모든 것이 당신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어두운 부분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올 때, 즉 당신의 야망을 결단력으로, 분노를 의지로 바꿀 때 우리는 그림자 통합이라고 부르는 기적적인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거짓되고 완벽한 자아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내고 당신을 벌거벗은 진실과 홀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괴가야말로 더욱 견고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낙관주의를 쫓지 않고 성숙한 지혜를 추구합니다. 사건에 휘둘리는 대신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희생자가 되는 대신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매일 똑같은 악순환에 갇히는 것에 지쳤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에서 내 안에 이 에너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로 나아가고 싶다면 어둡지만 찬란한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악한 것만이 아니라 억눌린 재능과 잠재력의 보고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바로 온전함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운명이라고 부르는 어둠의 힘은 당신의 의식적인 의지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만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망치는 낯선 존재를 당신을 흔들림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현명한 친구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처럼 살면서 매 순간 자신과 부딪히고 그 모든 충돌을 불운으로 착각하며 스스로를 계속 속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용히 파괴하는 가장 교활한 메커니즘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순진하고도 소모적인 믿음입니다. 칼융에 따르면 현대인은 마치 자신의 영혼이라는 깊은 바다에서 길을 잃은 선장과 같아서 이성과 의지력이 전지전능하다고 믿습니다. 외부 사건, 사람들의 태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이러한 통제의 환상에 희생하게 됩니다. 진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삶의 흐름 자체가 아니라 그 흐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외부 영향에 자동적이고 충동적이며 통제할 수 없이 반응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비판받을 때 즉각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기대했던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분노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깊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자유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무의식의 상처 입은 부분이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성은 융이 말한 자율신경계 콤플렉스가 우리 삶을 장악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트라우마적인 사건에 대해 외부 세계를 탓하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자극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시도는 강함의 과시가 아니라 깊은 두려움을 감추는 가면일 뿐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상처받는 것,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틀에 억지로 끼워 넣어 안전함을 느끼려 하지만 이러한 헛된 노력은 더 큰 긴장과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과의 단절로 이어질 뿐입니다. 삶을 조용히 파괴하는 중대한 위기는 종종 이러한 통제 시도가 실패할 때 발생합니다. 삶은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성숙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이러한 통제의 환상을 버리고 관찰자의 위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건에 즉각적으로 주먹을 쥐는 대신 과학자처럼 세심하게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는지, 어떤 오래된 상처가 다시 피어오르는지,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지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힘은 반응과 사건 사이에 좁은 공간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당신의 자유, 개성, 그리고 확고함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주변 사람들의 모든 말 한마디, 사소한 좌절에도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처럼 격렬하게 반응한다면 당신은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옷을 입고 모든 사람과 싸우고 모든 것을 예측하려 애쓰는 것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짓누르고 삶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통제가 아니라 더 많은 명료함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용기, 자신의 감정적 트리거와 화해할 용기,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용기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에너지를 돌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곳, 즉 당신 자신의 내면 반응 메커니즘으로 에너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반응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외부 세계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당신은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로 인해 끊임없이 파도가 휘몰아치는 호수처럼 결코 안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은 얼마나 자주 진정으로 선택에 따라 행동했고 얼마나 자주 자동적으로 반응했습니까? 만약 당신의 삶이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 같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러한 반응의 악순환에 갇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제력을 놓는다는 것은 삶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태도를 의식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통제 메커니즘을 해체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굳건함은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융이 개성화의 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열쇠는 당신의 삶을 망치는 조용한 파괴자, 즉 통제에 대한 집착을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세상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정의가 바뀔 때 조용히 파괴되었던 삶의 부분들이 새로운 지혜와 평온함으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주권이란 타인이나 사건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반응과 감정 세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전반부에 쓰는 가면, 우리가 구축하는 통제 메커니즘, 그리고 우리가 억누르는 그림자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이 개성화라고 정의한 거대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은 바로 이러한 억압, 내면의 파괴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며 삶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종종 가장 위대한 탄생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개성화는 개인이 진정한 본성, 즉 자신이 되어야 할 존재로 나아가는 거대한 발걸음이지만 불행히도 이 여정은 순탄한 발전이 아니라 자아가 쌓아 올린 거짓된 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파괴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파괴를 두려워하며 옛 습관과 안전지대에 매달리려 합니다.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의미함, 공허함, 그리고 불안감은 사실 당신의 옛 자아가 수명을 다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생 후반기나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위기들은 재앙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필요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거부할수록 삶은 더욱 무너져 내리지만 그 잔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하고 참된 자아가 폐허 속에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잔해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것이 나다 라고 말해왔던 모든 것, 사회가 강요했던 모든 역할, 그리고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모든 인위적인 성격을 모두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종의 영적 연금술과 같습니다. 납처럼 무거운 트라우마, 억압된 감정, 후회를 자각의 불꽃 속에서 녹여내어 순금, 즉 진정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개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생각, 사회적 지위, 외부의 찬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삶 이야기를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게 써내려가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독은 처벌이 아니라 선택이자 심화의 공간이 됩니다.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조용히 망쳐놓았던 그 낯선 무의식은 이 과정을 통해 점차 물러나고 모든 부분이 통합된 전체적인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전체성은 자신의 그림자를 포용하고 가면을 단지 도구로만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갈등이 없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모든 내면의 갈등을 인정하고 그 긴장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동적인 균형 상태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누구에게나 맞는 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정직함,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둠에 맞서겠다는 결단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삶은 악순환이 아니라 의미 있는 진화의 여정이 됩니다. 당신이 무너진 잔해 위에 서 있는 동안 사실 당신은 낡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들만 잃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단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거짓된 정체성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멈출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오늘 당신이 경험하는 깊은 불만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그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 절망에서 도망치지 말고 잔해 아래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깊이 파헤쳐 보세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가진 인간은 더 이상 운명의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의식적인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탄생은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며 이 혁명이 시작되면 조용히 파괴되었던 당신 삶의 조각들이 훨씬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의미의 그물망으로 다시 엮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열된 존재가 아닌 통합된 존재로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관찰하는 존재로서, 더 이상 반응하는 존재가 아닌 선택하는 존재로서 세상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귀중한 유산, 즉 우리 자신의 진실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단순한 정신적 통찰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핵심을 뒤흔드는 실존적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네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안전하지만 독이 든 과거의 안락지대에 작별을 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산조각 난 꿈의 파편들을 모으려 애쓰며 왜 모든 것이 무너졌는지 의아해하며 삶을 보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파괴가 사실 영혼의 확장을 위한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가장 강한 나무만이 뿌리가 지옥에 닿아야만 천국의 가지에 닿을 수 있다. 당신의 지옥은 당신이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고통과 실패이며 당신의 천국은 그 고통에서 정제된 흔들림 없는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 심오한 여정의 영광스러운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내면의 왕국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칼 융의 평생 연구와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아의 주권 확립의 단계는 외부 세계의 온갖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요새를 쌓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것, 즉 악순환, 페르소나의 무거운 가면, 그림자의 어두운 방, 그리고 통제에 대한 환상의 붕괴는 사실 이 위대한 결말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망쳐놓았던 그 낯선 존재를 문 밖에 내쫓을 때입니다. 새로운 자아의 주권은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 의식의 승리이며 내면 세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정제하고 삶이 던지는 모든 고통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목격하는 현자가 됩니다. 융에 따르면 주권이란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당신을 스쳐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유연하고 확장된 영적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왜? 라고 묻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로 접근할 때 침묵 속에서 진행되던 파괴의 과정은 목소리를 내고 의식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주권을 선언한 영혼은 과거의 유령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자신의 지혜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오늘날 당신이 가진 심오한 명료함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방해했던 낡은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의식의 빛이 밝아지면 어둠이 만들어낸 거짓된 두려움의 지배는 끝나고 당신은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로서 세상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주권의 상태는 오만함이 아니라 깊은 겸손과 수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결코 고유한 색깔을 버리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구원받기를 기다릴 대상은 없습니다. 모든 전쟁과 평화는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고 바깥 세상은 단지 이 내면의 무대를 반영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숨막히게 했던 삶의 무게는 가벼운 존재의 기쁨으로 바뀌고 당신의 가면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는 사회적 도구일 뿐이며 당신의 그림자는 더 이상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당신에게 힘을 주는 창조의 원천이 됩니다. 스스로의 파괴에서 다시 태어나면서 당신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세상까지 변화시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과 평온함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나와 이 깊은 곳에서 당신의 일부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의도적으로 확고히 하고 자신의 주권을 선언할 때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에 다음 문장을 남겨주세요. 나는 나만의 진실을 선택한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문장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의식적으로 이 씨앗에 물을 주면 조용히 쇠락해가던 삶 대신 거대한 자유의 나무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지 새롭고 더욱 의식적인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길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더욱 온전하고 더욱 생기 넘치고 더욱 진실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파편화된 영혼의 꼭두각시가 아닌 당신 자신의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는 주인으로서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고대 지혜를 현대 생활의 복잡성 속에서 길잡이 삼아 흔들림 없는 결의로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며 그 약속을 지키는 매 순간 조용히 쇠락해 가던 삶의 부분들이 하나씩 치유되고 힘의 원천으로 변모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회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